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실제 수업에 나가기 앞서서 이번 주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우의 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는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을 다시 복습하고 이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 세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어떤 세 지점이 있습니다. 편의상 각각의 지점을 A, B, C라고 합시다. 자, 이때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는 A에서 C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경우 중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세 가지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때 총 A에서 C를 가는 방법의 개수를 한번 세보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완벽하게 다시 복습하고 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합의 법칙입니다. 각 면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 12면체 주사위를 한번 던져 윗면에 적힌 수를 관찰할 때 다음 수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를 적어버렸는데 당연히 1부터 12까지 숫자가 모두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총 몇 가지 있나요? 12가지. 자, 이 중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3, 6, 9, 12. 총 4가지가 있네요. 자,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5, 10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물음 4번을 보죠.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3, 6, 9, 12와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5, 10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가만 보니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와 5의 배수가 나오는 각각의 경우를 합한 결과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와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각각이 서로 배반적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5의 배수가 절대 선택될 수가 없고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3의 배수가 절대 선택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이란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고 두 사건 A, B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 지금 문장에 있는 요 동시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 동시라는 표현을 시간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동시는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A가 발생하면 B가 발생할 수 없고 B가 발생하면 A가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뭐 시간 차이를 두고 A 발생한 후에 조금 있다가 B가 또 발생하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더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뭐 옷이 빨간색 윗옷이 하나 있고 초록색 바지 하나, 노란색 바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이용해서 코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누구나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합의 법칙을 잘못 생각해 가지고 나는 먼저
티셔츠를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바지를 입을 거니까 이건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티셔츠 입는 방법 한 가지, 바지 입는 방법 두 가지, 이거 둘을 더해서 세 가지다. 이렇게 개념을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합의 법칙과 관련한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수빈이는 친구의 생일 선물로 줄 책을 한 권 고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시집이 5권이 있고 서로 다른 수필집이 4권이 있는데 이때 한 권을 골라서 친구에게 주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집을 고르면 수필집을 고를 수가 없고 수필집을 고르면 시집을 고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집과 수필집은 한꺼번에 둘 다 선택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집을 선택하는 방법 5가지와 수필집을 선택하는 방법 4가지 각각을 더해서 총 9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티셔츠가 색상별로 3가지가 있고 바지가 색상별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티셔츠와 바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코디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내가 노란색 티셔츠를 입을 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바지의 개수는 총 몇 가지 있나요? 4가지가 있죠. 그쵸? 마찬가지로 파란색 티셔츠를 선택했을 때도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티셔츠를 골랐을 때도 고를 수 있는 바지의 경우가 4가지가 있죠. 아까 합의 법칙처럼 생각을 해보면 노란색 티셔츠를 고르면 나머지 파란색과 빨간색 티셔츠를 고를 수가 없으니까 티셔츠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렇죠? 따라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노란색 티셔츠를 입을 때 코디하는 방법 4가지와 파란색 티셔츠 입을 때 코디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빨간색 티셔츠를 선택했을 때 코디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각각을 더해서 총 12가지 코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가장 또 먼저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숫자를 연속해서 더할 때 우리는 이 덧셈 연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곱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4를 연속해서 3번 더한다. 얘를 줄여서 어떻게 쓰죠? 그렇죠. 이렇게 4 곱하기 3이라고 쓰죠. 자,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곱의 법칙입니다. 두 사건 A, B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이때 중요한 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사건 A에 잇따라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곱과 같다라는 게 곱의 법칙이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먼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티셔츠 색깔별로 3가지가 있었고 바지는 색깔별로 4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때 노란색 티셔츠를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바지를 몇 가지 고를 수 있었어요? 그렇죠. 4가지를 고를 수가 있었죠. 또 노란색 말고 파란색 티셔츠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바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4가지를 고를 수가 있었죠. 빨간색 티셔츠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바지를 4가지 고를 수가 있었죠. 각각의 경우 A, 그러니까 티셔츠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 바지를 입는 경우 B가 모두 같은 수의 경우의 수를 가질 때 우리는 이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민영이는 친구들과 함께 학급 알림판을 꾸미기 위해 5종류의 색 도화지와 4종류의 장식 리본을 준비하였습니다. 색 도화지와 장식 리본을 각각 한 종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합의 법칙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합의 법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색 도화지가 5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색 도화지를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색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장식 리본은 4종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색도화지를 골랐을 때 쓸 수 있는 장식 리본 몇 가지 있나요? 네 가지 있죠. 두 번째를 골랐을 때도 네 가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다 네 가지씩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색도화지를 고르면 2번 색도화지를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색도화지를 고르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각각의 사건을 모두 더해서 우리는 총 20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색 도화지를 5가지 선택할 수 있고, 근데 그 색 도화지를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항상 장식 리본은 4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색 도화지도 선택해야 되고 장식 리본도 선택해야 되니까 색 도화지 선택 후에 꼭 장식 리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을 서로 곱해서 20가지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업 초반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했던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B를 거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B를 통해서 가는 경우와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 각각을 생각해 볼 때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렇죠? 따라서 B를 거쳐가는 경우와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 각각을 세서 둘을 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림에서 보아지듯이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2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A부터 B를 거쳐 C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고 B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는데, 이때 A, B, C는 지금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경우를 곱해서 계산하면 총 6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A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B를 거쳐가는 경우 6가지와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 2가지 각각을 더해서 우리는 총 8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가장 합리적으로 세는 방법, 즉 다시 얘기하면 수세기에 대한 얘기를 배워봤습니다. 수를 효율적으로 셀 수 있는 방법 중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나머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합의 법칙과, 어떤 2개 이상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을 때 먼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앞선 사건 각각의 항상 같은 개수의 사건으로 발생할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는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 한 가지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아마 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각각 적절하게 섞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텐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절하게 문제에 녹여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 두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있는 팀즈에 1학년 때 배웠던 문제들 중에 조금 쉬운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고 혹시나 또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채팅에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뭐 오며 가며 채팅을 확인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 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실제 이제 3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